위원장님과 같이 모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바로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 추대식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모시고 대표님은 앞에 안 들리는데? 부장님들 김찬현 목사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 추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이신 고영일 대표님의 환영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독자유당을 후원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 오늘 기독자유당이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1대 4.15 총선을 위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치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기독자유당은 이루어낼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와 생명, 안보를 지킨다는 정당의 목표로 핵심 정책을 발표하는 21대 기독자유통일당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두 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3페이지에 이 두 분들의 양력을 저희가 기록해 놨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셔서 제2기 사법연수원을 거치셔서 검사와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장, 법무부 차관을 거치셨고 2004년 7월 제56대 법무부 장관과 2005년 7월 제27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제56대 법무장관과 국가원장을 지내신 이후에 법무부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활동도 하셨습니다. 우리 김승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신 애국자이자 참 신앙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김승규 전 법무장관 국정원장님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모시는 우리 김경재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은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1940년 11월 3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하셨으며 1964년 공군사관학교 교관을 거치셨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으며 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16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그 직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당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두 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규 옆으로 서서. 임명장 성명 김승규 위 사람을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기독자유통일당 당대표 고영일.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당직자들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다음 우리 김경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경재 위 사람을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기독자유통일당 당대표 고영일. 꽃다발은 들어오실 때 받고 들어오셨나요? 네.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따로? 네. 아, 준비되셨으면 꽃다발 증정 우리 당직자들 나오셔서 두 분을 위해서 꽃다발 준비하셨는데 지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자리에서 서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그들 저쪽에 드리세요. 네, 직접 드리세요. 네. 자, 두 분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승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규 장로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우리 애국 국민도 나와 계시고 훌륭한 기자님들이 많이 참석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 정치에 좀 취향이 없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손해 형님 계시는데 제가 어깨 너머로 보니까 뭐 우리는 취향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선거 자리에 사실 끼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좀 나와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독자유당, 기독자유통일당의 지지가 많을 것이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요구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나라가 국가 운영을 상당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나라 일을 많이 해봤는데 백성이 잘 살도록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걱정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도리인데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이 우리나라가 뭐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냐, 기업이 뭐 할 수 있는 것이냐 앞으로.
뭐 아주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안보는 괜찮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뭐 국민들하고 서민들하고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참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런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취지문에 대해서는 승낙 취지문에 대해서는 나라준 유인문을 참고하시고 이 기독자유통일당 모든 저는 정당은 이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 통일당 이름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 들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당 이름이 너무 잘 지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 지었어요. 먼저 보십시오. 자유. 우리나라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자유주의를 선택해서 굉장히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정치에 적용되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적용되면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강대국과 상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이라는 또 그리고 주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와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8년 독립한 이후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너무 익히 아는 사진인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잘 보이시죠? 네.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당시에 우파 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럼스펠드 장관이 2005년 5월 달에 이 사진을 맨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남북이 똑같이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땅 위에서 사는데 북한에는 깜깜합니다. 밤에 이 위성으로 찍었는데 그 남쪽에는 전기가 굉장히 밝아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부채사상 공산주의 체제와 차이를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것이다.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7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남쪽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남쪽. 그 북쪽은 지금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제가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94년에서 97년 동안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이렇게 체제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이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굉장히 좋은 헌법인데 이 헌법에 이런 자유주의를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명과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그 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2005년도에 국정원장을 할 때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합니다. 다녀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 나라들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세계에서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했냐 다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 10위권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에게 대접이 달라요.
우리가 나라가 힘이 있고 부자 나라가 되고 강력한 국가가 되면 이렇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은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좋은 체제를 선택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미국의 로버트 에로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56개국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세 나라를 뽑았어요. 싱가포르하고 대만하고 한국. 그 중에 한국을 제일 놓쳤어요. 인구도 많고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가 발전을 한 거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를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이 가치, 자유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시장민주주의 가치 이것을 잘 우리가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입니다. 기독교. 기독이란 말은 한자로 그랬지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표현했고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이 됐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땅을 세울 때에 건국을 할 때 미국을 많이 연구했어요.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었어요. 야,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이 불쌍한 우리나라 이것을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기독교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부패하지 않고 자유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이런 것이 딱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재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국가가 법으로 다툴 수 없는 양심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종교가 담당을 해서 그 국민들이 국가가 법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잘 협동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통일입니다. 통일. 지금 혹자는 주체사상으로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 또는 사회주의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다른 또 이념을 가진 통일.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만이 그 나라는 부강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이 주변 강대국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기독교는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북한을 해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제 북한이 자유국가로 해방될 때가 왔어요. 곧 옵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하고 이 통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해란 여기 대변인이 와서 계신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이 남한에 와서 잘 살고 박사도 받으시고 아주 똑똑해요.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아마 국민들이 우리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선택해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선대 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서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정당으로 키워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김경재 총재는 제가 잘 압니다. 동양도 같고 그런데 또 같이 이렇게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가 해서 우리 기독자유당을 이번에 저희들 생각을 기도하는 것은 많은 의석으로 들어가서 이 과반 국회의석 과반을 막아야 됐다. 예, 우리가 적어도 과반을 저지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의 선거대책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이신 우리 김경재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울리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밝은 내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랑 같지만 저의 적지 않는 정치 이력에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이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가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저의 작은 경험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요청하신 기독자의 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감히 수락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1년에 공군 중위로 예편한 직후에 사상계 편집부장을 좀 하다가 야당 정치인들에게 스카우트 돼서 1971년에 김대중 후보의 공보 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과는 굉장히 긴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이 2004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그 두 번의 망명을 제가 미국에서 다 수발을 했고 또 그 양반의 밀사로 평양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고초를 같이 겪었습니다만은 평양을 갔다 온 후에 평양 방문 보고에서 저하고 맞지 않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참 북한이 캐슈를 달라고 난리를 쳤을 때인데 캐슈심에가 큰일 납니다 하고 제가 한참 다투다가 그럼 자네는 빠져 국회에 가서 일해 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건 중요하지만 저 김정일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 제가 동갑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밀사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무지하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 얘들 뭐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갔다 와서 지금 저 돈을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요새 유행하는 말이죠. 부메랑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 뭐 그거 안 하면 그 정상회담 같은 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앤밸런스 조금씩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소위 햇볕 정책 4개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조금씩 주었다 뺐다 하자.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선생이 너무 급해가지고 나 자네하고 맞지 않네. 그래서 저를 배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가고 제 후임이 박지원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대중 선생이 지하에서 계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정일이가 핵무기 만든다니까 이 양반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제3 루트를 통해서 그때 우리 김승규 동지가 그때 국정원장 하셨나? 그때 법무장관 하셨나? 하여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네 약속 안 지키면 가만 안 둬? 하고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목하고 가야 할 대목의 하나는
북한과의 모든 조약은 다 깨집니다. 북한은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래서 그 양반이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 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를 나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NLL을 갖고 그때 NLL이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당선하면 취임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북한의 김정은을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민주당 활동을 같이 했던 한학압 선배하고 한광호 같이 셋이가 박근혜 캠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넘어왔을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여론조사 수치를 이렇게 유권자에게 대입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45만 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많이 졌습니다.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이긴 거 호남에서 가봐야지 약간 이겨가지고 올라왔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엄청 깨진 상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평론가들이 세 사람이 와서 LN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선거를 역전시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종편을 52번인가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홍보라는 것은 계속되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NL을 가지고 끝끝내 불러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겼는데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이 나온 그 서신에도 좀 나왔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챙기는 걸 좀 서툴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광훈 목사님 그 제 17신에 좀 과격한 표현이 좀 있어서 서운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3년 동안 땀 흘려서 고난을 겪었던 광화문 세력, 서울역 세력은 한마디도 감사를 안 했다.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 세력은 조원진 얘기하는 거죠. 조원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서울역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치켜 올리고 있었던 것은 많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통틀어서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같은 시간에 조갑재 TV에 가서 그 얘기를 조갑재 선생이 세게 물어서 제가 좀 옹호를 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입니다. 관을 1년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옹호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무리 그 양반이 엉터리 없는 난경에 처하더라도 그 양반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일종의 관선 변호인 같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보호해야 할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설명할 게 없어서 뭐 이런저런 설명하고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가지고 또 질문하길래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가 이용을 했는지 대통령이 해라고 했는지 그거 잘 모르지 않냐.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아주 뜨거운 토론을 했는데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조갑재 TV에 음성 효과가 없어요. 그 녹화가 다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에 조인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광훈 목사의 지시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를 따지자면 그 양반이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그러나 성직자는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20살 먹은 목사님한테 니는 20살 먹으니까 네 말 안 들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직자는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김대중, 김영삼, 장준하, 뭐 박정희, 뭐 보안혁 별사람 다 합니다. 강월룡. 그런데 정 목사님에게서는 제가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양반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명의에 의해서 제가 최근에 그분이 이끌고 있는 광화문의 국민혁명회의 의장에 제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독자회당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 목사님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이 선거를 끌어가고 승리로 가는데 미래에너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체 소환을 이거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목사님이 끌어갔던 자유통일당이 광화문의 본진입니다. 본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상수 의원하고 아침에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대충 우리가 한 6 내지 8% 정도를 딸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서 그건 무슨 소리냐고 우리 10% 이상 딴다고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서 좀 부족한 데는 그쪽하고 협력하고 그쪽이 못하는 지금 우리 당으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전라남북도 광주에 우리 세력으로 필요하다면 지역 성지에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제1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에 후보도 못 내는 당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당명을 합하지는 못할지언정 같이 이 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그런 심부름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제가 요새 냉정하게 일종의 프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야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적인 예는 어제도 제가 조갑재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비례대표 신청하는 숫자를 보면 압니다. 저기는 128명이에요. 여기는 523명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명함 가지고 와서 비례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쫓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의 꾼으로 봐서는 여기에 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대 선거도 우리가 180석 이긴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깨져가지고 그냥 와그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세는 우리에게 있지만 단합하는 자세로 이걸 끌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다 들어온 승리를 또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해서 소위 기독자유당이죠. 기독민주당입니까? 원래 하기 전에 기독자유당이 우리가 지금 자율통일당이라는 간판을 저 조원재 그쪽 세력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우리가 좀 손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손님을 좀 잘 맞이해서 합의를 해서 이 선거를 끌어가길 바라고 또 하나는 다행스럽게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아마 주도하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도 약칭을 자유통일당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첫 번에 기각이 됐는데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우리 어제 최인식 사무총장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정당을 만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쪽에 자유공화당의 이름을 허락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해버리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꼭 의지가 있으면 본안 소송을 해라. 본안 소송을 하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광훈 목사의 말씀은 그래가지고 또 이긴들 그러면 자유통일당 옛날 자유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법통 문제가 나오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그만큼만 해놓고 우리는 그냥 자유통일당 이름 따가지고 빨리 그냥 서둘러서 기독자유당하고 같이 협쳐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희생의 성과가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용금호소, 용이 소리치고 호랑이가 아우성치는 그런 큰 깊은 메아리가 돼서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에너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여론조사해서 계속 안 나오죠? 걔들 일부러 우리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약호 죽지 마세요. 약호란 말 잘못된 거 미안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적어도 6 내지 8%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이것을 잘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전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명령을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집행유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기 있는 그 젊은 변호사들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일반 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또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 뭐 총재님 출마해서 뭐 국회의원 될 생각이 없는 건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비례대표 10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 김대중 총재가 평민 나갈 때 11번을 따갖고 배수해지는 친구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350만 회원을 자랑하는 자유총연맹을 2년간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알토란 같은 진짜 우익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 제 후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임 그 총재와 총 들고 싸맸던 우리 자유총명 아주 진짜 오리지널 멤버들이 이간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결별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이 단 얼마라도 이쪽 우리 기독자의 당에 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표를 딸 거 아니냐 하는 게 정광훈 목사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 제가 10번을 할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잘 여기 여러 관계자들하고 상의하고 은혜롭게 이런 문제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대한 한국사의 새로운 승리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점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이렇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귀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추대를 받으신 두 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과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최고위원이시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정대표회장이신 길자연 목사님의 기도를 저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자유통일당은 하나님을 따라서 세운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독자유통일당의 미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생겨서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출마하여 당선되어 그리고 국회에 진입하여 이 나라의 국사를 원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일심 합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독자의 통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추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현수막을 교체할 때까지 한 3, 4분 정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해란 대변인님의 인도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위에다 선대위원장 마쳤고요. 총선 정당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더 붙이면 안 돼. 아직 땡겨야 돼. 더 땡겨 오른쪽으로. 하나된 전당을 대변인들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컴퓨터. 자, 컴퓨터 담당자 나오세요. 컴퓨터 담당자 나오세요. 당직자에 컴퓨터 담당자. 자, 얼른 나오세요. 네. 공개진장이 없단 말이야. 띄워주자고. 네, 지금 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저기다 놨을 땐 괜찮았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주고 있어.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21대 총선 정당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 이해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루어지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이신 고영일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자유당의 총선 정당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정당 정책은 바로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께서 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독자유통일이라는 당명에서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이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는 기독정당입니다. 그리고 기독과 자유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이죠. 중공과 그리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에는 전부 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아무리 명시를 하든지 그
자유는 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옛날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 이름이 프라우다라는 기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라우다의 소련 말 거기에 의미는 진리란 뜻입니다. 소련 사람들이 진리라는 공산당 기관지에서 보도하는 것을 심지어는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이고 진리가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데 또한 여기에 나아가서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이어야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통일이라든가 고려연방제를 통한 통일은 절대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통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당의 이름에 다 녹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나와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박성재 부정책위원장 님께서 다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해 주신 고영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이 걸어온 약사에 대해서 우리 당 김석근 최고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지금까지 걸어오기까지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경진 목사님에 의해 창단된 기독교 사회당과 평양 장대현 교회 김하식 목사님에 의하여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기독자유당의 역사를 개성하고 또 그 이후에 2004년 17대 총선에서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과 조용길 목사님에 의하여 재건되었습니다. 2008년 기독사랑 실천당과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 2016년 기독자유당, 그리고 현재까지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한국 사회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복음화, 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올바른 통일을 이루어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박성재 부정책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 부정책위원장을 맡은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보도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기독자유통일당 정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계속 들어오신 것처럼 저희 당명에 모든 정책의 방향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통일, 자유평화통일을 이루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와 이단을 반대하는 양심과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도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도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유박탈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저지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폐해는 이미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무수한 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잃어가고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윤리적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 사실들은 이미 다 확연하게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이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성애 법제화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이미 동성애 법제화가 된 법, 조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적 지향이라는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각종 인권조례들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 복무를 하고 계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동성애로부터 지킬 군형법 제92조의 6을 끊임없이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데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학들의 자율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립학교들의 자율성은 무너져서 더 이상 이름만 종립학교일 뿐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권학 인여에 반하는 동성애, 성매매 강연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를 강행한 학생을 징계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종교차별이라고 또한 인권침해라고 그것을 징계를 처리하라고 공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숭실대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상정을 금지했더니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종교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사실상 결정을 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이 1973년도에 낙태죄가 폐지되고 합법화된 이후에 1972년보다 무려 60% 이상이 낙태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낙태 건수가 다시 73년 숫자로 돌아오기까지 2013년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요.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이 낙태법, 형법을 개정하여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태아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출산보호시설 그리고 임산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또 낙태가 만약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는 막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항이라면 그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면서 정말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라고 성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러한 조기 성행활을 만드는 교육이 아닌 정말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경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독일의 헌법수호청 같은 국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념하에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장 앞장서서 맡고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 영역에서 사회주의 교육들이 횡행하고 있고 각 문화, 예술, 또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의 헌법수호청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 정말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하에 모든 교육과 정책과 이념들
기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강국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한국전력이 2016년도에 무려 12조 2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탈원전이 되면서 2019년 기준 1조 3,56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2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탈원전이라는 말이 안 되는 정책 때문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탈원전이 아닌 무엇보다도 원전 강국으로서 600조의 가치가 있다는 정말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를 만드는 원전 강국을 재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고 또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지켜 이룩한 나라입니다. 특히 월남에 파병된 많은 군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그들의 생명을 바쳐가며 그들의 모든 것 청춘을 바쳐가며 정말 해외에서 생명을 다해서 대한민국에서 싸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들이 싸워서 벌어온 돈으로 경부고속도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월남에 참전했던 많은 참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았고 정말 그들의 급여가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그러한 월병, 파병, 유병자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은 복음통일, 자유평화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갖추고 재정을 갖추고 또한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온 사람들과 함께 복음통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통일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탈북한 모녀가 아사를 하고 정말 탈북민들이 아직도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또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쓸 것이며 또한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을 들으시니까 감히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나라의 국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요. 혹시 여기 오신 기자님들 중에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질의응답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을 테니까 우리 박성재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발표를 잘하셔서 그러는지 질문자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문병호 국장입니다. 어디? 한국교회공부 문병호 국장인데요. 예. 선대위 위원장님한테 그 질문을 해야 될 것 선대위. 같은데. 마이크가 하나. 이번 공천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공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천 기준. 공천 기준은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공정하고 잘 만들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신청자들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네. 지금 신청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한 30명 넘게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일단 먼저 공모를 이번 주까지 받고 미리 온 분들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는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번 주 오늘 사실상 뭐 오늘 종료가 되는데 하여튼 이번 주말까지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을 한 분들은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심사를 다음 주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선법 제47조 제2항이 변해서 반드시 선거인단에 선거를 거쳐서 이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없이는 어떤 정당의 어떤 수뇌부가 공천을 하고 전략적인 공천을 한다고 해도 선거인단에 선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순위까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천 대상자들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죄송한데 네. 한 번만 더 지역구에도 출마합니까? 예, 지역구도 일부 지역은 출마를 합니다. 아까 김경재 선거대책 위원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역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야권의 분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지역구도 저희들이 그 공천 공모를 받아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네, 월드미션의 신동기 기자인데요. 예, 월드비전. 네, 저기 이게 정당마다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기독자유 통일당은 기독당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네. 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기독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표로 원래 등록될 수 없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4, 5년 전에 기독민주당에서 그 명칭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표를 원래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선거안에서 이 기독교가 사용하는 모두다 보니까 대표로 그쪽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야칭은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그 당명이 그쪽에 그러니까 기독민주당 당명이 바뀌면서 기독자가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도 아직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아마 살려놓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독자유통일당, 약칭이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인데요. 김성수 기자인데 다름이 아니고 기독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전 선거에서 안타깝게 12,000표가 부족해서 국회 입성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늦게 출발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얼마만큼의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을 알릴지 그 부분을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번에 당 모임에서 요번에 총선에 300만 표를 얻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 얘기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지금 한국교회 알리는 부분 결국 우리의 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의 타겟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선거 유권자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거 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계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지금 벌써 저기 사무총장님 계신데 리스트업을 해서 부지런히 지금 알리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과 또 우리 취지를 이 선거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홍우수 사무총장님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 부분은 홍보팀도 따로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 선거대책위원장님과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한 부분들이 기독교는 개신교와 부교,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스 종교도 같이 있죠. 그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랑 공통으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명 존중, 낙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보면 생명 가치 존중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개정, 생명보호법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천주교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신교의 이런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천주교인들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선거 때도 천주교에서 3% 이상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독교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취지와 전혀 같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많은 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기자님이신데? 기자. 네, 기자님들 것만 먼저 갖겠습니다. 긴급하게 제가 저는 기자는 아닙니다만 네, 기자만 이게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로 네, 제안을 다음번에 아니 이거 긴급하게 지금 동의하기 위해서 제가 러시아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예, 선교사인데 기독자유통일당이기 때문에 기자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한번 긴급하게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하지만 죄송합니다. 기자보다 체신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조금 동의해 저기 주십시오. 목사님 죄송한데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거 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자님들한테 이게 또 꼭 자 그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꼭 발언해서 그렇죠. 정책에 반영해 끝나신 주시고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충분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자님들 기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예, 어디 기자시죠? 잘 안 들려요. 교회 연합신문 사진. 네네네. 아무래도 이걸 좀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잠깐 얘기해서 크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자유통일당은 그 상징적인 인물이 정강원 목사님인데 현재 정강원 목사님께서 이번 총선에 참 함께할 수 없다는 것에서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함께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 시적절하지 않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은 우리의 정책, 오늘 말씀드렸지만 정당 정책에 대해서 저희를 물어주시는 게 이 시간에 저희의 목적이고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라든가 다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홍어수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당직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기자 그건 다 끝나시고 준다고 안 그랬어요? 저희 끝나시고요. 저희가 아직 회의가 안 끝나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자, 시간 관계상 우리 당직자를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우리 기자님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서 주요 당직자분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최고위원이신 길차연 목사님, 그 다음에 김석훈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당대표이신 우리 고영일 당대표님,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이신 우리 김승규 선대위원장님, 김경재 위원장 자리 앉으시죠. 네, 우선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위원장 문원순 목사님, 대표님이 가운데 가주시겠네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인 저 홍호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인 장두익 목사님,
그 대변인 이해란 대변인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거 목사님 가운데 보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인사. 네, 차렷 경례. 기독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파이팅. 기독자유통일당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목사님 자, 이제 우리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네, 나머지 유튜브 촬영팀들은 이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기자님들을 누구보다도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이 선거법이 정말로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외에는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식사도 준비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갖춰야 되는데 선거법상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그 대신에 우리 기자님들에서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질문하신 나중에 개인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적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자, 이상으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들 겁니다. 이게 정책에 대해서 한번 네, 오늘 기자회견 두 번째 날입니다. 네, 기자회견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내고요. 곧바로 교대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 상황이 너무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할 수가 없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대역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